안녕하십니까. 발표를 하게 된 경희대학교의 임성수입니다. 예.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위험성 평가 안전 요구 조건이 되겠는데요. 제 양력부터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그 ISO TC 299에 있는 WG3 인더스트리얼 로봇 세이프티 표준 관련 조직에서 한국 대표로 오랫동안 참여를 해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능형 로봇 표준 포럼, 그다음에 국가기술 표준원의 로봇 분과 등에서 로봇의 안전 요구 조건과 관련된 표준화 활동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모든 로봇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에 특별히 적용되는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뭐 요즘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거의 매일 듣고 넘어가는 단어가 돼버렸는데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 인지학습 판단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 혁신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또는 그리고 행동, 뭔가 양태의 변화이기도 한데요. 이 생산 제조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 밑에는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로봇을 이용한 작업의 변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AI, 데이터, IoT와 더불어서 로봇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로봇과 관련된 관심과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반면 그 로봇과 관련된 산업재해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 화면 왼쪽 아래 보시면은 그 로봇 관련된 재해로 인해서 요양을 요하는 기간이 얼마였는지를 조사해 놓은 통계 자료가 보이는데요. 90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 사망 사건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고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끼임, 부딪힘, 물체의 맞음 이런 것들로 인한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로봇과 사람 간의 물리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로봇이 작업하는 공간과 사람이 활동하는 또는 사람이 작업하는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로봇 안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그 작업하는 공간에 로봇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1차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 공간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로봇과 사람 사이에 뭔가 유기적인 협동 관계를 구성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이렇게 1차원적인 공간 관리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안전 요구 조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전 요구 조건이라는 말을 할 때 그럼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또는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면요, 모든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였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전한 로봇 시스템, 안전한 무엇 할 때 그 안전하다라는 개념은 뭐냐? 여기 화면에 쓰여 있는데요. 국제표준기구 ISO에서는 안전하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내할 수 있는 위험성. 로봇이나 로봇 시스템에 어떤 위험성이 얼마만큼의 크기로 존재하고 그 위험성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성만 존재한다면 안전하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사실 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위험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발생 가능한 상해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의 조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전하다는 말을 정의하는 용어 중에 감내할 수 있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시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과격하다고 알려져 있는 스포츠가 있죠. 이 두 종류의 스포츠에서 심지어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대한 재해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활동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함이다라고 판단돼서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로봇 분야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성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로봇 분야 전문가들, 사용자들, 그 다음에 규제를 만드는 분들이 모여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국제 표준이고 국내 표준이고 그리고 그런 표준들을 활용한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안전 요건, 안전 조건,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표준입니다. 국내 표준, 국제 표준, 단체 표준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법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이 30분으로 짧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요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개념을 정의해 놓은 문서가 ISO에는 있고요. ISO에서 말하는 모든 안전 요건은 이 정의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서가 ISO의 12100번이라는 문서인데요. 기계류의 안전성에 관련된 요구 조건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명 주기 전체에 대해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기계의 용도 내에서 intended use, 기계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설계하겠다 했을 때 그 설계된 목적이 바로 intended use고요. 그 사용 목적 내에서 사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하고 또는 이 설계된 목적 이외에도 이게 논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잘못된 사용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스유즈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적고 있는 게 12100문서입니다. 이 12100문서에서는 리스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위험성, 리스크는 상해의 심각성과 상해 발생 확률의 조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란 것은 앞에서도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신체적 부상이나 건강상의 손실을 의미하고요. 위험어는 이런 상해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근원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건은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위험 상황은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곰이 빙판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빙판길은 위험원에 해당되고요. 빙판길 위를 걸어가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빙판길 위를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성인 중에 10%는 중증골절상을 입는다. 이게 바로 리스크인데요. 이 리스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이건 감당할 수 없어, 허용할 수 없어 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 중에서 위험원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그 퍼센티지, 상해가 발생하는 확률을 낮추든지 아니면 중증을 경증으로 바꾸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위험성 감소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위험성을 감소해서 그 감소된 위험성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면 이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원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위험한 상황도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상해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파악해서 모든 위험원에 대해서 모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위험성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위험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렵고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 개념들을 적용해보는 경험을 해야만 사실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감소 절차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작용 범위는 어떻게 되고, 최대 속도는 얼마고, 무게는 얼마고 등등등이죠. 그리고 이 기계를 또는 로봇을 활용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맞부딪힐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위험원들과 부딪혔을 때, 마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뭐가 있는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추정된 위험성이 어떤 레벨인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위험성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되었다면 이제 그 위험성 평가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건 앞에서도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이제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로봇의 위험성 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12100 문서 내의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표준 세계에서 위험성 평가와 안전에 대한 해석은 앞에 말씀드린 그 개념을 벗어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틀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감소하고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로봇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는 로봇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봇과 로봇 시스템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초록색 경계선을 갖고 있는 그 제품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봇에 뭐 도구가 붙든지 아니면 도구에 의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물이 포함된다든지 또는 그 작업 환경까지를 고려한 위험 상황을 판단한다면 그건 로봇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로봇에 무언가 부착이 되거나 로봇과 환경, 로봇과 작업물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은 로봇이 아니라 로봇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로봇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을 담고 있는 표준은 화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ISO 1018 파트 1이 되겠고요. 잠시만요. 파트 1이 되겠고요. 이건 로봇 제조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는 로봇과는 다른 안전 요구 조건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포인터로 옵션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레이저 포인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안전 요구 조건과 다른 그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용이 되겠는데요. 이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한 안전 요구 조건을 담고 있는 표준 문서는 ISO 1018 파트 2 그리고 ISO TS 15066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기준은 이제 법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23조 등등등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검사가 되겠죠. 이건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 제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이 설치가 안전하게 됐는지를 인증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것도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표준들을 구체적인 제목을 적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표준들의 관계를 화면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봇에 대한 표준과 로봇 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뭔가 공통 요소를 갖고는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공통된 요소가 있고요. 15066이라는 표준은 협동 작업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 요구 조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로봇과 로봇 시스템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합동 작업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게 이 빨간색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점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13849-1이라는 문서인데, 이 문서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로봇이나 로봇 시스템에 사용되는 다양한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요. 이 컨트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 안전 기능이 확보가 되는데요, 유지가 되는데, 이 컨트롤 시스템이 과연 신뢰성을 갖고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내용이 이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이프티와 관련된 기능이 신뢰성 있게 작동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과 요구 조건들이 담긴 문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레벨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그 PL 레벨이 뭐 A 등급이다, B 등급이다, E 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E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서는 그 안전과 관련된 제어 기능들이 PLD 등급의 신뢰성을 갖고 작동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요구 조건인데, 이게 안전 관련돼서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간과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1018 파트 1과 파트 2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1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로봇과 관련된 위험 1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로봇과 관련된 위험 1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들이 뭐가 있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위험성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 되느냐를 이제 5장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위험한과 위험한 상황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모든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다 적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는 그 위험성 감소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안전 조치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법이 이제 7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2는 똑같은 작업을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툴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환경과의 작동,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로봇 작업 영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게 되겠죠. 시스템이란 그림을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그런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위험원에 대한 얘기, 위험성, 위험도 평가,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야만 위험성이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계가 똑같습니다. 파트 1이나 파트 2나. 1506도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의 위험성 감소 대책, 그리고 확인 및 검증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용 정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18 파트 1, 2가 지금 현재 국제표준기구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로봇 제조사 대부분과 로봇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하는 업체들의 상당수가 이 국제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메이커들이 다 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2022년쯤에 개정판이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고요. 주요한 내용은 15066의 내용이 이제 1018 파트 2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개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제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렇습니다. 국제 표준을 한국 표준으로 부합화시키는 작업을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하고 있고요. 로봇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들여온 국제 표준을 KS 표준으로 고시를 하고, 그 KS 표준을 이용해서 로봇 제조자들이 만족해야 되는 요구 조건을 법제화하고, 또는 로봇 사용자들이 만족해야 되는 안전 조건을
법제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안전 표준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내용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제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트 1, 2, 그다음에 15066의 분량은요. 한 표준당 뭐 60페이지, 70페이지 이렇거든요. 뭐 합치면 200페이지 가까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전부 다 한국 표준으로 만들긴 했어요. 100% 똑같이. 근데 그 내용을 법제안으로 들어오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극히 적은 부분만을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법에 들여왔고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안전검사 기준으로 들여왔고요. 그게 또 부족한 것 같아서 협동 로봇의 설치 인증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1018 파트 2의 내용을 그대로 100%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어느 단계의 어느 법제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용되는 기준의 그 요구 조건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적인 그 행정 조치의 편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노력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많은 기업이나 사용자나 제조사나 그 유관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로봇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안전 요구 조건은 법규상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3조인데요. 운전 중 위험 방지입니다. 물론 로봇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사용해야 되고 그 울타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협동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울타리 사용이 이제 면제가 되고요. 또 그 전자 감음형 센서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데 이 경우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만 감음형 센서를 방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페이지, 200페이지 가까운 국제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위험 감소 대책을 이런 조항 하나, 법조항 하나에 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안을 내놨냐면은 이 밑에 부분에 보면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문에 따른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1018 파트 2, 15066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다 만족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있는 위에 있는 내용들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게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규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인증제도의 변경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 10월에 국무총리가 로보월드 행사에 와가지고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그 협동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설치 인증 제도를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선언을 하면은 면제해 주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가 적합성 선언이라고 합니다. 적합성이란 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줄여서 적합성 선언을 이제 DOC라고 부르는데요. 펜스 없이 인증을 받은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설치 인증을 받아야 됐지만 앞으로는 그걸 기업체 스스로가 이건 나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요구 조건들을 다 만족했어. 내가 판단했어. 그러니까 난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라고 선언을 하면은 그 인증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그 요구 조건 기준을 뭐로 만들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되겠죠. 1018 파트 2 또는 1506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인증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사실 기업체에서 스스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2년 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뒤에 이 제도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추이를 좀 잘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쭉 말씀드렸고요. 이게 바로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의 절차입니다. 이 방법,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따라서 하셔야만 합니다. 예. 이런 건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위험성을 추정하고 예측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위험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케이스마다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그리고 상해가 발생할 상해의 정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고,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해서 이렇게 이 표를 만들어서 위험성을 쭉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시는 겁니다. 또는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이 위험원에 대해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시비어리티, 심각성이 높다, 낮다, 익스포저의 확률이 높다, 낮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쭉 하시면은요. 시비어리티, 익스포저, 이거 프리퀀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리스크가 1, 2, 3, 4, 5, 6까지 이제 점수가 나올 수 있고요. 이 점수를 봤을 때 1, 2는 괜찮아.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 하지만 3 이상은 안 돼. 라고 한다면 3 이상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감소 대책을 세우셔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severity, frequency, 그다음에 possibility of occurrence, possibility of avoidance. 이 약자를 따가지고 SFOA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거 상해가 굉장히 심각해. 그리고 빈도가 높아. 그러면 이렇게 맨 밑에 빨간 게 나오겠죠. 6번.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감소 대책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이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상해도 굉장히 경증일 것 같고 발생 가능성도 낮아. 그러면 허용 가능한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협동 로봇을 사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이 로봇이 무언가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이 뭐가 있고 그 위험한 상황이 뭐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SFOA가 1, 2, 3, 4등급 중에 뭐고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지를 판단하시고 그런 다음에 감소 대책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세웁니다. 1, 케이스 1, 2, 3, 4 정도로 감소 대책을 세우셔서 이 중에 하나를 시행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로우 리스크가 된다 그러면 이건 감내할 수 있어. 그럼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그렇게 되겠고요. 그런 대책의 그런 평가를 거쳐서 감소 대책이 나오고요. 감소 대책은 이렇게 공간을 잘 방어하고 설계하고 이런 식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PL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요. 협동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협동 로봇은 공간이 사람과 로봇이 공간을 공유합니다. 이래서 사람과 로봇 사이에 접촉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사람과 로봇이 접촉할 때 과연 이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충돌, 압력과 힘이 안전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평가를 하는 작업이 사실은 그동안에 어려웠었는데 경희대학교 연구실에서는 이런 평가 장치를 국제적으로 처음 개발을 했고 이걸 통해서 충돌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로봇이 움직이는 경로를 다 따라다니면서 부딪히는 실험을 해야만 모든 작업 영역에서 다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것처럼 모델을 이용해서 충돌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움직일 때 부딪히면 힘과 압력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을 하고
그 값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 거죠. 이게 실물과 모델의 그 수치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됐고요. 이런 작업은 모바일 로봇에 대해서도 실행을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협동 로봇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세이프틱스라는 그 사이트를 가셔서 한번 정보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